대내외 악재들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내몰리면서 오늘도 코스피는 2%, 코스닥은 3%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정부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 발표하는 대응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금융시장을 덮친 검은 그림자는 오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1.83%와 2.93%의 급락세를 이어갔고 원달러 환율은 129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정부는 복합 경제 위기로 규정합니다. 새 정부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5월 물가가 5.4%까지 뛴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제적 조치를 지시할 정도로 정부의 대응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내놓은 민생안정 대책의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되고 부동산 대책은 일부만을 위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환원을. 환율 방어도 지지부진합니다. 지난달 중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만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공조에 합의했지만 원화 약세는 더 심화됐습니다. 원론적인 대응 방향만 되풀이한 탓에 원달러 환율은 1,300원에 점점 다가서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당초 노사 문제로 규정하며 개입을 주저했는데 너무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노사 간에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 역량과 이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물류 차질로 산업계의 손실이 늘어나자 뒤늦게 협상에 나서 파업 철회를 이끌어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질타합니다. 서민 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아니하다 못해 처참합니다. 정부는 내일 경제 현안에 대한 단기 대응책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내놓습니다. 임기 초 맞닥뜨린 경제 위기는 실력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의 역량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